자, 제목을 좀 쓰죠. 해방 전후사입니다. 해방을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좀 하시면 되는데,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 1944년 정도부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4시간에, 그러니까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야,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왜 현대사를 어려워하는지 아마 오늘 느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좀 한번 갈게요. 건국준비활동이라는 걸 배울 텐데, 건국준비활동입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수립한다? 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활동. 이걸 이제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틀을 좀 한번 볼게요. 기본 틀을.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복국 단계라는 게 있어요. 복국. 그러니까 국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광복이죠. 광복. 이건 이제 복국 단계라는 게 있어요. 복국. 그럼 이 복국 단계를 거쳐서 이후에 이제 건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면 정부를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정부를 세워야 우리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건국 단계라고 합시다. 요거를 건국 단계 이렇게 해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국을 한 다음에 건국을 하면 이 중간에 아무리 빨리 건국을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8월 15일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복국이 됐어. 그러니까 광복이 됐는데 아무리 빨리 정부를 세운다고 해도 예를 들어 9월에 세웠다고 보자. 그러면 며칠 정도는 무정부 상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정부 상태가 생기면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워지죠. 뭐 이마트 가서 뭐 신라면 훔치고 막 이런 새끼들 있잖아. 또 그치? 정부가 없으면 재미없지 이런 거. 막 신라면 막 훔치고 이런 거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치안이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치안 유지가. 그래서 결국 아무리 빨리 건국을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가 있다. 무정부 상태. 그러면 이제 위에 제목 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무정부 상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복국 전에 건국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무정부 상태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광복이 되기 이전에 정부를 미리 세워놓는 거야. 그럼 복국과 함께 바로 뭐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우는 거야.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준비를 하겠지.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 건국준비 활동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충 이 현대사 부분에 좀 아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실시되거든요. 미군이 들어와서 정부를 세워가지고 미군정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정부를 세워서 통치를 할 때 미군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정부를 세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통치해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우리는 복국 이전부터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건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 실시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를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의 행위에는 본질적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역사를 좀 지치지 않고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 재미있게. 왜? 사람은 이게 왜인지를 알고 공부하면 흥미롭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지적 욕구라는 게 있어. 알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사람은.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이제 공무원 준비하려고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지만 사실 공부하다 보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잖아요.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이게 띄어쓰기도 씨발 내가 못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고 내가 바보구나. 이 표준어를 내가 몰랐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준비를 하시기 전에는 한국 사람은 뭐 지겹고 이걸 또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흥미롭고 내가 이걸 왜 배워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이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 한국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국사 공부는 다시 없어요. 이제 뭐 공무원 되면 열심히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한국사 공부예요. 역사 공부죠. 그러면 이 마지막 역사 공부를 좀 앞글자 따고 이러지 말고 좀 인간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성찰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게 뭐 웃긴 소리를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 그 왜라는 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왜? 이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김구가 이래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구나.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김구는 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을까? 이걸 공부하는 게 역사예요.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왜 건국준비 활동을 공부하느냐. 큰 틀로 보면 미군정 실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현대사의 시작점이 바로 미국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건국준비 활동을 누가 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독립운동가들이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했죠. 왜냐면 국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일본이 막 죽이고 탄압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건국준비 활동도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요? 해외에서 일어나죠. 지도를 한번 그릴게요. 지도를. 약식 지도를 좀 그리세요. 자, 처음에 건국준비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세요. 필기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재밌어요. 필기하면서 듣는 게. 이게 되게 재밌다고. 자, 본인 글씨로 막 필기하면서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책에다 밑줄 긋는 것보다 그거랑 수준이 다르지. 직접 필기하면. 여기가 이제 충칭이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충칭. 중경이죠, 중경. 우리 중경산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중경이 진짜 더운 곳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여기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름에. 진짜 푹푹 찐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충칭에서 누가 있었냐면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언제 도착하냐면 1940년에 도착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1940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썼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준비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건국준비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프레임, 틀,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건국이 되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때 당시에 여당이 있었어요. 여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여당이 있었거든요. 그 여당을 한국독립당이라고 불러요. 이 한국독립당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인 선생님 저는 한국독립당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한국독립당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중서이가 또 설명을 하겠죠. 여당이 한국독립당이었는데 이 한국독립당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한단 말이야.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건국 강령이 뭐로 제시되겠어? 사료로 직접 제시되겠지. 그럼 사료로 건국 강령이 나왔을 때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 강령이다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건국 강령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네. 사료에서 나왔을 때 이걸 찾으려면 이걸 쓰신 분이 누구냐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조소왕.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소왕. 이 조소왕이라는 분이 사실 이전에 이미 써놓은 건데 삼균주의라는 거를 써놨는데 이거를 건국 강령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건국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균이라는 게 뭐냐? 이건 왜 배우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삼균주의 왜 배운다고 그랬지 지금 중서이가? 사료 때문에. 사료에서 삼균주의가 나오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삼균주의가 뭔지 모르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료에서 삼균주의가 나와도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삼균은 뭐냐면 이제 세계를 균등하게 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민족과 민족의 균등이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균이야. 이것도 국가와 국가의 균등이야. 이것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억압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돼. 이게 국균이지. 그 다음에 인균이야.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의 지배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그 요즘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갑질하는 새끼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갑질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뭐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보통 갑질을 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막 그렇게 막 그냥 와봐 이렇게 부르거나. 근데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이시거든요. 그렇잖아. 누군가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막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는데 그런 기본 철학이 없는 새끼들이야. 갑질하고 이런 새끼들. 그래서 혼내는 거야 국민들이. 응? 그렇잖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좀 안 좋아 자세가 내가 막 욕을 해 18새끼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분은 또 집에 가면 둘도 없는 아들이야. 어떤 분에게는 막 생명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함부로 해? 그러면 안 되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평생 저만 보고 사셨거든요.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 무슨 수업을 이상하게 하네? 개새끼. 돈 내놓으라 이 새끼야. 환불이다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응? 인균인데 인균은 뭐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균등이지. 그런데 이 인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있어야 돼.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등, 교육의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건국 강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위입니다. 위. 여기 위에 보면 예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난. 이름이 뭐라고? 예난.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화북이라고 불러요. 화북 지역이죠. 여기 예난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들이 만든 단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단원을 또 배우셔야 돼요. 독립운동사 단원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안 배우고 오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러는데 독립운동사 배우면 또 이제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조선 독립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를 제일 잘 가르치는 한국사 선생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모를 거야 아마. 그죠? 이게 1942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한 건 1940년이고요. 건국강령이 발표된 건 1941년이에요. 우리가 해방은 언제 됐죠? 45년에 해방이 되죠.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건국 준비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뭐가 발표되겠어? 여기서도 뭐가 발표되겠어? 건국 강령이 발표돼. 그럼 여기에서 발표된 건국 강령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국 강령도 어떤 스타일로 쓰여졌겠어요? 우리나라를 어떤 국가로 만들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써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라고 해요.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는데 민족주의자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익이라고 하고 사회주의자들을 우리가 보통 좌익이라고 해요. 요즘에도 좌파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문재인을 좌파 정부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익이에요. 근데 우익 좌익 이게 우익이거든요. 민족주의 세력이고 이게 좌익 세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이 지금 각각 정부를 세운 거죠. 정부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해방이 되고 이 두 단체가 들어와 버리면 정부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체제가 다른 정부가 두 개가 들어서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1944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여운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여운형이 해방 전후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역할한 거는 좌우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좌와 우를 합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여운형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운형이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 좌우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좌우, 이름이 합작. 그러니까 이제 복성을 쓰시는 거죠. 아빠는 좌, 엄마는 우. 그래서 좌우, 그 다음에 합작. 재미없죠, 이런 거. 참 난처하네요, 저도. 그죠?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블랙핑크 노래 한 곡 하고 할까요? 수업을 잘 듣는 착한 수험생이 돼야 되거든요. 착한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이 착한 수험생이에요? 반응을 해주는 수험생.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는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나쁜 수험생이에요. 알겠죠? 나쁜 수험생. 알겠죠? 나쁜 수험생. 자, 여기 국내에서 이제 여운형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면 정부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좌우를 합치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표현 이해돼요? 이 두 단체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져요. 1944년에. 이 조선 건국 동맹은 특징이 어떠냐면 좌우 합작이에요. 좌우 합작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세요. 이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온건 좌파? 뭐 중도 좌파에 해당돼요. 아무튼 좀 좌측이에요. 이분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돼요. 이제 광복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다. 그럼 해방이 되면 빨리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 정부를 세워야지. 그렇죠? 정부를 안 세우면 무슨 상태가 된다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해방을 했어.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여운형 선생이 해방되자마자 그날 바로 누굴 찾아가냐면 총독부의 총독을 찾아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행정과 치안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담당하고 있었잖아. 그럼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던 치안 유지권이나 행정권을 인수를 받아야 무정부 상태를 바로 막을 수 있지. 이런 거 안 해놓고 총독부가 나가버리면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일에 여운형이 총독을 찾아가요. 일본이 이제 패망을 선언하고 나서 2시간 뒤에 여운형이 이제 총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망했대. 들었지? 이제 총독이 가야지, 씨발 집에. 짐 싸 빨리. 그래서 이제 총독한테 일부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인수를 받아요. 여운형 선생이. 그러면 이 행위가 결국 뭘 막은 거야?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여운형의 이 행위가 우리나라의 무정부 상태를 막은 거야. 해방 직후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8월 15일에. 자,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뭐 때문에 헷갈리실까?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시겠지. 그치? 저기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좀 비슷비슷하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제거하는 게 공부야. 알겠어? 비슷비슷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 우리가 그 영어에서 정의를 내리다, 우리 한글로 정의를 내리다가 define이야. define이 뭐냐면 울타리 치는 거야. 울타리. 울타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는 정의를 내리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단체들이 나올 때 이 단체와 이 단체를 구분하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언제? 1945년 8월 15일에. 어떤 단체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된 거야?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뀐 거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로 바뀐 거라고? 그렇지.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좌우 합작이겠네.
좌우합작. 이 좌우합작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도 좌익인 여운형과 중도 우익인 안재홍이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원 강사들이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 거야. 건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안 부르고 문제풀이 할 때는 건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건준. 그 뉴스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다 건준이라고 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안 하고 줄여서 건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일단 했던 일을 한번 보죠. 자, 이 사료를 좀 보는데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이걸 이제 창설할 때 발기할 때 사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발기문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시적 과도기 상태에 있어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해.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제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치안이야, 치안. 그래서 사료를 좀 보면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안을 실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145개의 지회를 만들어. 그럼 이 145개의 지회를 전국에 설치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만든 거야? 지금으로 얘기해봐. 145개의 지회를 설치해서 치안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회가 뭐야? 지구대. 파출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중석이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 좀 잘 보셔야 돼. 앞으로 이제 저 만나게 되실 분들은, 그러니까 중석이 수업의 특징은 145개의 지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회가 지금 현재의 뭐냐. 이래서 이 지회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암기를 하더라도 휘발성이 적어져. 공부해보셨으니까 알 거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는 금방 휘발된다. 145개의 지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중석이 수업에 있어서 너무 수업이 느리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도가 너무 느리다. 근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가 왜 느린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한국사는 악마의 과목이 돼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재미를 붙이는 게 먼저야. 알겠어요? 재미는 뭐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에서 일어나. 이해를 해야 재미가 생겨. 이해를 안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무척대고 막 이렇게 구겨 넣는 거 있지? 이런 건 안 돼. 그건 어차피 구겨 넣어도 다음날 다 빠져나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도 다음날, 그치?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 그치? 재밌는 얘기인데 별로 웃지도 않고. 좀 짜증날라 그런다 또. 자, 그러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자. 일부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총독부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이해되죠? 일부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총독부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요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얘기야.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잘라내고 자, 이 세 개를 좀 보는데 이 세 개가 결국은 건국 준비 활동에는 이 세 개의 단체가 해당되네. 이거는 건국 준비가 아니잖아. 이건 건국을 한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건국 준비 단체이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건국 준비를 해방 이후니까 이 세 개가 이제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세 개의 건국 강령을 다 주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에서 발표한 이 건국강령과 이 건국강령과 여기도 건국강령이 있어. 이것도 건국강령을 발표해. 여기도 건국강령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 독립당에서 발표한 건국 강령의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한 건국 강령의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부터 합시다. 조선 독립동맹 이렇게 해야지 차례대로. 이거는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봅시다.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한 건국 강령의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세 개의 건국 강령에서 교집합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 이 부분.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내용. 그지? 자, 여기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공화정이야. 무슨 공화정? 그럼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이 뭐야? 또 공화정, 리퍼블릭이라는 게 뭐지? 국민이 정부를 세우는 거. 그게 공화정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세우는 거 있지? 그걸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공화정.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집합은 민주공화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정이지. 그럼 이 민주공화정은 지금 미국이 만들어준 거야?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거야? 그렇지. 미국이 만들어준 거 아니야, 미국이. 이건 우리나라가 미국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민주공화정이었다고? 임시정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체제나 이런 걸 미국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보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사실은 민주공화정을 지향하는 단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8월 15일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딱해서 일부 행정권이나 치안 유지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대. 그러니까 누가 깜짝 놀랐겠어? 건준이 놀랬겠지. 왜? 건준이 지금 건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직접 통치를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국 준비 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봅시다.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솔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들어와.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미군이 상륙을 한단 말이야. 이게 1945년 9월 8일이야. 그리고 이 미군은 바로 미군정을 실시해.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정이 실시돼. 자, 그러면 건준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정부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 정부를 세워버린 거야. 뭘 세웠다고? 정부를 세운 거야. 왜? 미국이 들어와서 정부를 세운다니까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황당하지. 우리가 지금 건국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네가 들어와가지고 정부를 직접 통치하겠다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정부를 세웠다고.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아니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이건 다른 거야. 조선인민공화국이야.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거야. 9월 6일에 미군이 언제 들어와? 그러면 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미군 상륙이 먼저냐 조선인민공화국이 먼저냐 이런 걸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 매핑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로 돼 있는 걸 읽으면 잡아낼 수가 없어. 지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그대로 순서거든. 매핑 학습이 효율적인 거는 순서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거야. 틀리지 않고. 텍스트로 돼 있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직접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걸 인정해 안 해? 그냥 해산시켜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준비 활동의 노력은 미국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거든. 그래야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고 본 거야. 뭐 승전국이니까 뭐 지네 마음이지 뭐 사실 뭐. 일본도 사실 미국이 망하게 했잖아. 지네 마음이지 뭐. 싸움에서 이겼는데 뭐 다 지네 거지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반미를 가르치는 건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그리고 까놓고 좀 얘기합시다. 아 반미 좀 하면 안 돼? 왜 안 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역사지. 그럼 나쁜 건데 좋다고 얘기해? 그런 거야 역사는. 근데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 가치관의 차이를 배우는 게 역사란 말이야. 틀린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자기랑 좀 가치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또 듣는 것도 그것도 학습이야. 알겠어요? 그것도 듣는 것도 학습이지. 자기랑 딱 어떻게 입만 맞는 얘기만 듣고 살아. 그리고 원래 좀 미안한데 진실은 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에 벗어나는 거는 자기가 들었을 때 좀 쓰다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돼. 그럼 이제 여기서 딱 한번 끊어볼까? 그럼 조선인민공화국이 결국 수립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결국 정부를 수립한 거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너희는 정부를 세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통치한다는 얘기는 이건 모순이야. 그죠? 우린 정부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몇 가지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게 지도부들이 구성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지도부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지도부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익 세력들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결국 안재홍은 여기서 이탈을 해요. 건진해서. 왜냐면 지도부들이 다 사회주의로 구성이 되니까 이거 뭐야? 좌우합작한다더니 이거 뭐 좌익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익은 이탈을 하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빼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좌익 세력 중심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익 세력들이 이탈을 해. 세력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탈을 했어. 그리고 이탈한 이 우익 세력들은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요. 이걸 국민당이라고 해요. 국민당. 원래 조선국민당이 원래 이름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국민당으로 나와요. 그럼 국민당의 당수는 누구겠어? 그렇지. 안재홍이야. 국민당을 창당해. 이게 안재홍이 국민당을 창당한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또 볼게. 이것도 한번 좀 파생시켜보자. 이 조선인민공화국도 정부니까 지도부가 구성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각 같은 게 구성돼야지. 뭐 장관들도 뽑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차관들도 뽑고. 이거 뽑는 과정에서 또 좌익 중심이 돼. 좌익 중심의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져. 좌익 중심의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애초에 여기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은 조선인민공화국에 원래 불참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을 보고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좌익으로 이렇게 쫙 돼. 그럼 이 공격은 누가 열심히 하겠어? 역시 우익들이 하겠지. 이거에 대해서 불참한 우익 세력이 공격을 하겠지. 이러면서 체계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당을 만들어. 조선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단 말이야. 좌익 중심의 정부니까. 그럼 좌익 중심이 되면 어떤 애들이 제일 싫을까? 우리나라가 좌익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애들이 제일 싫어? 돈 있는 애들이 싫어. 돈 많은 사람들이 좌익을 싫어하는 거야 원래. 부자들이 좌익 싫어하는 거야. 돈 다 뺏기잖아, 씨발. 세금 졸라게 걷고. 그잖아.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부자들 세금 많이 내게 하잖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나? 해도 돼? 해도 돼. 왜, 뭐 어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야. 이런다고 안 잡아가. 뭐 대통령 욕 좀 하면 어때? 불참한 우익 세력의 공격, 이 공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민주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5년 9월 16일에. 이건 며칠? 이건 며칠? 한국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건데 송진우, 김성수는 대표적인 친일 자본가 세력이야. 오케이?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뭐라고? 친일 자본가야.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한번 볼게. 자, 미 군정이 실시됐어. 우리 안타까운 거 있지. 그 조선총독부가 있었는데 조선총독부에 일장기가 달려 있었거든.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태극기가 못 올라가고 뭐가 올라간 거야? 성조기가 올라간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의 시작이야. 일장기가 내려왔으면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뭐가 올라가 버려? 성조기가 올라가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역사를 배우는 사람. 왜?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독립을 시켜놨는데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프지. 그렇지? 미 군정이 실시돼. 미 군정은 통치 방식을 제시를 하는데 이 통치 방식이 어떻게 제시되냐면 더글라스 맥아더 포고령으로 제시가 돼요. 맥아더 포고령. 우리 맥아더 장군 알죠? 그 맥아더가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 이걸 이제 포고령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더글라스 맥아더 포고령 이렇게 불러요. 통치 방식은 맥아더 포고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첫 번째 미군이 통치하겠다는 방식은 직접 통치야. 직접 통치라는 건 뭐야? 미국이 직접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를 세워서 그 한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야. 이걸 직접 통치 방식이라고 그래. 결국 이로써 35년간의 그 치열했던 독립운동사도 해방 전의 건국 준비 활동도 사실상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 군정 이 더글라스 포고령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상 유지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제시대 때 경찰 있지. 이런 사람들 그대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친일파 처벌이 어려워져. 왜냐면 해방이 되니까 친일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러 무서워서 산으로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 집 팔고. 근데 미군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해. 이러던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삐실삐실 또 기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일제시대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경찰 생활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스톱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마치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친일파가 처벌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잘못이야. 왜? 미국은 친일파를 처벌할 이유가 있어 없어? 이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애들 그대로 쓰는 게 혼란도 없고 더 좋지 않겠어? 미국은 그대로 한 거야.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한 건 우리의 책임이지 미국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 안 돼. 미국이 뭐하러 친일파를 처벌해? 걔네들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이걸 현상 유지 통치라고 해. 미 군정 기본 방향 이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했다? 직접 통치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현상 유지 통치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또 볼 수 있는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따가 이제 할 텐데 2교시 때 할 텐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소련도 들어왔거든. 그럼 소련은 어떻게 했냐? 북한에서 북쪽에서 소련도 군정을 실시하는데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 방식이야. 그러니까 소련은 인민위원회라는 그 북한 조직을 그냥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간접 통치 방식으로. 북쪽에서는 소군정이 실시되는데 이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 방식이야. 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 거야. 이 김일성이가 만든 거거든, 이거? 인민위원회? 이거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통치 안 하고 인민위원회라는 북한의 어떤 이 조직이 있었는데 이걸 지원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또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
이걸 이제 이 간접 통치 방식은 어디에 나오냐면 치스차코프 포고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이건 메가더 포고령이지. 이건 치스차코프 포고령. 여기에 이제 소련은 간접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얼굴 좀 보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미국은 직접 통치니까, 이 새끼는 나쁜 새끼네. 소련은 좋은 나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둘 다 띠떼끼야. 알겠어?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 가족들 이외에는 믿으면 안 돼. 선생님, 친구는요. 제일 띠떼끼야, 걔네들이. 알겠어? 친구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선생님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미안해. 이걸 이렇게 해주면 마치 소련은 좋은 나라 같고 미국은 나쁜 나라 같다는 인상을 받나 봐. 근데 둘 다 나쁜 나라인데 이 통치 방식에는 미소의 이해관계가 이 통치 방식을 만든 거거든. 그럼 소련은 왜 간접 통치를 하려고 하고 미국은 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소련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농민이야. 이때 당시에. 그러면 위에 중국은 공산화가 됐지 벌써. 그 다음에 위에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있지. 그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공산국가로 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간접 통치 방식을 선택한 거고 미국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이거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한 거야. 왜? 대부분 지도부들을 보면 다 좌익 중심으로 되지. 이걸 미국이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직접 통치 방식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시작시킬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직접 통치가 실제로 우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야.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도 쟤네처럼 살 뻔한 거야. 저렇게 살고 싶어? 시발 저렇게 살 바에는 이디오피아로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 통치 방식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서 좋고 나쁘고를 배우는 게 아니야. 왜 그랬을까? 왜 소련은 간접 통치였을까? 미국은 왜 직접 통치를 했지?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직접 통치, 간접 통치를 외우는 건 여러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 공부 방법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국사를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하면 할수록 싫어지고. 근데 나쁘지 않아. 재밌거든 국사 공부. 국사 공부 되게 재밌어. 왜? 아까 전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지적 욕구가 있거든. 사실 역사처럼 이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 그리고 역사를 많이 알잖아. 그럼 사람이 어때 보여? 되게 똑똑해 보여. 그리고 대부분 똑똑한 사람은 역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치? TV에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똑똑해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실제로.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똑똑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역사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지.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왜 역사 공부를 하면 왜 똑똑해지는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어? 그냥 외우면 안 똑똑해져. 항상 뭐 어떻게 하라고? 왜? 이 물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고력도 증진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도 생기고 그게 사고력이지.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서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